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한 모든 것 커디터의 홍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YM 커피 프로젝트 조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또 장소를 네. 이동을 했는데요. 오늘 장소는 YM에서 이제 새로 또 지으신 YM 로스팅 팩토리. 네, 맞습니다. 여기 참 감개무량하고 되게 참 그 가슴 벅찬 곳인데요. 네. 아직 오픈을 하지 못했고 이제 인허가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아예 지어서 저도 하는 건 처음이라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파주시입니다. 파주시 장곡리에 위치해 있고요. 어때요? 오시는데 길 예쁘지 않았나요? 너무 좋았어요. 약간 군부대도 보이고. 궁도 있어요. 가끔 사격도 해요. 오늘 이야기는 네. 지난 1부, 2부에 이어서 이제 디카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할 건데요. 디카페인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디카페인이 사실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정말 급격하게 약간 성장한 느낌인데 매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저희 매장 매출을 또 한번 해봤어요. 작년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죠. 근데 전체 매출의 7%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시작한 지 저희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딱 1년 정도 동안에 전체 매출의 7%면 저는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카페 손님을 오시는 분들 중에 꽤 이제 찾으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 생각하면은 음. 정말 유효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한 오후 2시만 넘어가도 디카페인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시간대에 따라 약간 네. 다른가 보요. 그 지역도 이제 저희 브루잉만 하는 매장 커피 하우스는 연신내 상가가 많은 곳들에 있잖아요. YM 에스프레소룸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거 상권 아파트 단지가 디카페인이 훨씬 많아요. 연신내 매장은 디카페인을 밤에는 좀 확실히 찾으세요. 근데 낮에는 찾는 분들이 좀 덜한 편이고. 여기는 약간 상권이랑 또 위치 또 메뉴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질 수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예. 디카페인은 사실 말 그대로 디카페인, 카페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사실상 이제 완전히 없다라기보단 뭐 항상 거의 모든 프로세스들 설명하는 게 거의 99.9% 제거했다라서 거의 없는 상황이지 완전 제로에 수렴하는 네.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제는 커피를 즐기고 싶은데 카페인 때문에 못 즐겼던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디카페인은 사실 처음엔 커피콩에서 먼저 발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콩에서 발견을 하고 1819년 이제 독일에 있는 화학자 프리드리히 룽게라는 분이 카카오빈으로부터 추출을 최초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카페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1819년이면 거의 200년 정도 돼서 카페인이라는 게 이제 등장한 지가 정말 꽤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디카페인이 아무래도 이전에는 소비가 많이 안 됐던 이유는 사실 맛이 아무래도 좀 부족해서잖아요. 기본적으로 커피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들 뭐 내추럴, 머시드, 무산소 발효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디카페인은 그런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서 이전에는 약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한 3, 4년 전부터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유럽 가면은 디카페인 없는 카페가 거의 없더라고요. 가서 먹으면 또 괜찮아요. 막 그렇게 막 엄청 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두 수입되는 거를 받아서 로스팅해서 먹었을 때 누린 맛이 많이 났다. 좀 되게 오래되고 좀 꿉꿉한 맛이 좀 많이 나서 저는 그래서 매년 계속 찾았어요. 근데 한 작년 초부터 정도는 로스팅 했는데 괜찮은데? 약간 되게 고소하네? 약간 이 정도의 디카페인 생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확실히 지금은 또 수요도 많이 늘다 보니까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앞에 말한 것처럼 프로세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프로세싱이 디카페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가 있고 유기용매를 이용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 초임계 이산화탄소 뭐 프로세스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거의 스위스 워터인 게 많고 아니면 마운틴 워터인데 스위스 워터는 뜨거운 물에다 넣고 수용성 성분을 다 빼내요. 그다음에 그 수용성 성분이 녹아있는 그 물을 활성 카본 필터에다 걸러서 카페인 성분을 빼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페인이 제거되니까 99.9%가 제거되니까 카페인이 제거된 그 물에다가 생두를 다시 넣고 그 상태로 이제 건조를 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디카페인 생두가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이 좀 한 번, 두 번 더 들어가니까 퀄리티에 비해서 생두값이 좀 비싸다라고 느끼시는 로스터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또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또 노동과 기술값이 결국엔 또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 계속 늘리려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디카페인 커피는 그 맛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만 하더라도 공통된 안 좋은 맛의 뉘앙스가 있다라는 얘기도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 최근에 들어오는 생두들은 아직도 그 누린내가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누룩 같은 느낌? 저희는 사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를 방배전으로 가는데 이제 입학 초반까지도 이렇게 가거든요. 목적이 그건 거죠. 아, 이 커피가 디카페인인지 카페인 커피인지 말 안 하고 먹으면 모를 정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목표였어요. 마셨을 때 디카페인 특유의 그런 향이 굉장히 없네? 라는 걸 듣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거 디카페인 커피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잘했다. 성공했다. 나이스. 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영상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카페인 자체 약간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해서 저도 알아보니까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디카페인 생두 수입량이 3,712톤에서 4,737톤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00톤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랑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꽤나 큰 차이로 성장을 했었고 제가 이제 온라인 언급량이 이제 버즈랑 조사를 해봤을 때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갈 때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도 디카페인을 다루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디카페인이 완전 주류라고 할 수 없지만 점점 주류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카페인의 수입량이 증가는 했지만 사실 수입이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수요가 증가를 했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구하기 힘들다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왜냐면 전체 생두 수입에 비해서는 거의 10%도 안 되는 퍼센트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입량이 증가한 게 마냥 업계 내에서 사람들이 정말 더 좋은 거 많이 구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은 아니라고 그런 하더라고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수입사들이 생두를 받아오면 이제 디카페인이 수입이 되면 사실 사기 바빠요. 이게 생각보다 디카페인 찾는 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고가 빨리 빠져서 저희도 계산해서 다음 거 들어올 때까지 쓸 수 있을 양을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래도 좀 치열해요. 또 같은 디카페인 커피들이어도 콜롬비아냐 과테말라냐 브라질이냐에 따라 그리고 프로세싱에 따라 퀄리티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디카페인 특히 괜찮은 애를 딱 먼저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좀 정보 싸움이기도 하고 눈치 게임을 또 하게 되죠. 저도 약간 그런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지까지는 잘 몰랐는데 확실히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그래서 지지난주에 또 물량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안 그래도 와서 창고 생두 보니까 저 디카페인이더라고요. 디카페인이에요. 다 디카페인. 마켓컬리에서 이제 유통하는 그 디카페인 양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117%가 증가했대요. 그 전에는 사실 너무 미비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양에 비해서 작년도부터는 찾는 양이 급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깊게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사실 카페인 용량이 또 식도염 있거나 그런 분들 또 건강상에도 안 맞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는 커피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맞아. 이 커피라는 음료가 없음으로써 오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커피를 찾는데 카페인 때문에 못 즐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커피 드셨어요? 아침엔 아직은 못 마셨어요. 저도 아직 못 마셨는데 불편하네요.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디카페인 커피, 커피인가요? 약간 향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커피는 각성 효과와 또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커피에서 오는 향미 때문에도 드시는데 아무래도 디카페인 프로세스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향들이 이제 적용이 안 많이 되고 손실이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구수한 향, 고소한 맛도 있겠지만 또 꽃향이라든지 뭐 과일향 이런 애들이 많이 소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커피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커피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커피를 기호식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의 호불호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나는 커피를 반드시 향미, 뭐 각성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제 말 그대로 커피 이 자체를 즐기고 싶은데 정말 단순히 카페인으로 오는 영향 때문에 못 즐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라면은 디카페인 커피가 오히려 너무 반가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미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디카페인 커피가 진짜 커피냐 커피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좋은 커피냐 좋지 않은 커피냐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사실 디카페인 커피는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디카페인은 디카페인만의 그런
느낌과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시는 목적이 좀 다르기도 하고 카페인 커피와 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하면 좀 넌센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디카페인 생두 자체가 네. 공정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웬만한 에티오피아 G1급의 생두랑 가격이 비슷해요. 그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1kg에 보통 한 13,000원에서 15,000원 선이기 때문에 결코 저렴한 생두가 아니거든요. 프리미엄에서 스페셜티 정도의 선인데 사실상 얘의 등급만 놓고 보면 커머셜 아니면 하이 커머셜 정도가 그쵸. 되는 거죠. 맛적인 것만 놓고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COC 3부는 디카페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부는 호스피탈리티. 호스피탈리티 빼놓을 수 없죠.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1, 2부로 가나요? 뭐 3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호스피탈리티를 계속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는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호스피탈리티가 앞으로 커피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미디어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침 이 주제를 또 잘 다룰 수 있는 게 또 호스피탈리티의 이렇게 대가이신 은평구의 대가라뇨. 호스피탈리티 제왕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대표님. 아닙니다. 저는 본분을 다할 뿐.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호스피탈리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점점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커피 퀄리티나 그런 품질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호스피탈리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비 투비 커피 커피뉴.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해요? 다시 투비 커피뉴. 이거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